근데 뭐 잘하는 환경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솔직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요. 7794님, 억울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죄를 짓지 않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수사 재판들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받는 재판인가요? 그게 죄를 만들어서 처벌을 하는 단체예요. 이 검찰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있는 죄를 처벌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해요. 한 7, 8%는 죄를 처벌을 해요. 제대로. 근데 나머지 2, 3%가 문제가 되죠. 그 나머지 2, 3%가 뭘까요? 나머지 2, 3%는 피의자나 피해를 받은 사람이 검찰의 가족이거나 검찰과 연관이 있거나 혹은 사법부의 일원이거나 검찰의 스폰서이거나 피의자 쪽이나 상관없이,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보호해야 될 때, 이제 그런 사건 2, 3%도 안 되겠지만 그런 사건일 때, 근데 이때의 상대방이 일반인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아무 상관이 없이 검찰이 입맛대로 조율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소를 안 해버린다. 이걸 이제 기소 독점권이라고 해요. 검찰이 기소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처벌할 아무 방법이 없어요. 언론에서 그냥 떠든다. 검사는 특수한 지위에 있죠. 고작 할 수 있는 게 대기 발령, 한직으로 자천시키는 거, 보직을 이동시키는 정도, 직무정지, 그 정도가 최선이에요. 직무정지 뭐 3개월이잖아요. 지금 경찰을 보고서 막 성토하죠.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장윤기 아버지가 검사였다면, 이 경찰이 아니고 검사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벌이 과연 될까? 처벌은 되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경찰이 혐의를 축소했네 어쩌네 막 그러지만 그 정도에서 끝났을까요? 검사가 아빠였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와왔잖아요. 최근에 와서 이 검사들의 수사권이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니까 일제 이 검찰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사회 전체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만큼 검사의 힘이 무섭다는 거예요. 특히나 가진 자들에게는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 줄 서고 있잖아요.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언론, 최근에 기사낸 언론 중에서 그렇게 기사낸 언론이 있나요? 이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폐해 이런 게, 이제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처럼 1년이면 다 잊어버려. 걱정하지 마. 그 대표적인 게 검찰에 관련된 문제에서 검찰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라고.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성폭행 피해자가 여성 아닙니까? 그때 검사들이 피해 여성의 편을 들었습니까? 지난 2011년에 있었던 그 진동균 검사 후배 여검사 성폭행한 사건, 대검이 뻔히 알면서 입건도 안 했어요. 그냥 사표 받고 나가도록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친구가 어디 대기업에 가서 이사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미투가 일어나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보면 우리가 성범죄 피해자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저는 검사들이 절대 피해자 약자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은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내가 성범죄 담당 검사였는데 내가 변호사를 하면서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법원에 무죄를 이끌어냈다,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라고 다 광고를 합니다.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하면 전부 다 가해자 편에 서요. 피해자 편에 섭니까? 왜 여성단체들이 검사들은 피해자 약자의 편에 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납득이 잘 안 가고.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검찰과 관련이 없을 때,
검찰하고 어떤 식으로는 엮이지 않은 상태였을 때는 보호를 받아요. 경찰이 잘못을 저질렀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고 어디고 간에 조국 사태처럼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검찰 보안 수사권을 부활시켜야 되니까 다시. 그리고 그게 가능할 거다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자, 만약에 장윤기의 아버지가 검사였다면, 그것도 뭐 장윤기의 나이로 보면 최소 부장급, 부장검사 이상이겠죠. 그 정도의 검사 지위에 있었다면 지금 피해자 말이죠. 뭐 2차 가해를 받고 있다, 막 이런 거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 2차 가해도 받고 있고. 그런데 검사가 두둔하려고 하는 사건에서는 검사들이 대부분 2차 가해를 했어요. 교묘하게, 매우 교묘하게. 근데 그거를 다들 잊어버리고 있어요. 뭐 검사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얘기는 하지 않죠. 그냥 언론에다가 흘리는 거니까. 실명은 비공개하는 조건으로. 완전히 피해자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동안. 그 뭐 경찰들도 그러지 않았다가 아니라 경찰도 좀 심각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직이 방대하잖아요. 무려 조직이 2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10,000명도 안 되는 이 검찰 조직이 배 정도는 더 많은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질러 왔다. 그 피해자가 온전하게 피해자로 남아 있었을까? 그것도 불분명해요. 장윤기 아버지가 검사였다면 증거인멸이나 이거 뭐 딴 데로 막 치우고 수집을 안 하고 이런 건 안 하겠죠. 그거 이제 경찰들이 했다고 선치면 검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거를 증거로 재판정에 제출을 하고 어떤 거를 숨기고 누락시키고 공소장을 어떻게 쓰느냐는 온전히 검사가 100% 전담을 하죠. 누구도 관여할 수 없어요. 검사 혹은 검찰이 전담을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런 뉴스 보잖아요. 검사가 입증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고 재판정에서 노력도 안 해. 그럼 무죄가 나오거나 아주 형량이 낮아져요. 근데 실제로 보다 못한 판사들이 질타를 해요. 검사들을. 아주 질타를 해요. 제대로 좀 하라고. 입증은 당신들이 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제대로 하기는 고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잠시 쪽팔리고 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아니 뭐 재판에서 졌다고 해서 또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검사는 책임지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 최근에 김용남 양반도 저번에 제출했던 정부안을 가지고도 검사들이 뭐 보안 수사를 한 해 만에 뭐 옛날처럼 칼을 휘두르는 해 만에 아니 수사 개시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그 짓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별건 수사는 못하게 지금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별건 수사 못하게. 그런데 별건 수사라는 판단을 어디서 해요? 판사가 해요. 판결이 날 때까지 검사는 별건 수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이번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무죄 판결이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별건 수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별건 수사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검사가. 노웅래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별건 수사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구속됐었잖아요. 둘 다. 구속되어 대부분 별건 수사이고 아니고 누가 구분을 해주지 않아요. 영장 전담 판사가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구속을 해요. 영장 내주고. 아니 영장을 내주니까 별건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영장을 내주니까.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그럼 몇 년 있다가 무죄 판결 나면 뭐예요? 그동안 들어간 변호사 비용, 경제생활 못해서 경제 파탄 난 거. 정치인들은 재기라도 해요. 선거를 통해서. 일반인들은 죽거나 진짜 극빈층으로 전락하거나
그렇다고 이미지가 되나요? 동네에서, 사회에서? 안 돼요. 한번 그렇게 엮여버리면 회복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별건 수사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법률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한다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판결은 재판정에서 하는 거고 사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수사 개시권이 없어요. 근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이건 수사 개시가 아니라 보안이다 라고 박박 우겨가면서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걸. 불법이라고 백날 떠들면 뭐하냐고요. 그걸 판사가 결정을 한다고요, 판사가. 그 당한 사람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검사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허다못해 감봉도 잘 안 당해요, 검사는.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국무위원들 그리고 검사 강제로 자르려면 탄핵을 해야 돼요, 탄핵. 그래야 헌법재판소에 가서 파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사가 파면을 받은 단 한 번의 사례도 없어요. 검사가 죄를 안 지어서 파면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파면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가, 수사한 자료. 그 검사의 직무 태만이든 뭐가 됐든 그 범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를 검찰에서 안 줘요. 수사도 안 합니다. 그 뭐 헌법재판소에서 뭘 가지고 판단을 해요, 자료가 없는데. 자료 제출 의무는 소추단한테 있겠죠. 근데 소추단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검찰에서 거부하면 무슨 죄지로 그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맥없이 깨지는 거예요, 판판이. 깨지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이 검사들을 이 헌법재판소 법정에 세운 이유는 경고성이죠. 사실상 경고성, 경각심을 가져라라는 건데 사회도 그렇고 이 검사들도 그렇고 전혀 그런 걸 가질 생각이 없죠. 지금 경찰은 아닌 말로 그 장윤기 아빠의 그 건 때문에 그 줄줄이 지금 구속될 위기에 있고, 그리고 뭐 그 수사 부서 자체가 지금 뭐 완전히 공중분해 정도가 아니라 모두 다 깜빵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거기 경찰서장까지. 경찰은 이게 가능해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근데 바로 잡고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즉시. 근데 검사들, 검찰에게는 이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안 된다. 경찰에서의 문제는 지금처럼 바로 잡을 수 있고 누군가가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 근데 검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발견이 됐다고 해도 적법하게 공명정대하게 수사한다라는 얘기 딱 한 번 하면 끝납니다. 그걸로 검사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소한 뒤에 재판에서가 더 문제죠. 이 장윤기의 아빠가 검사였다라고 하면 실제로 입증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입증을 제대로 안 하면. 그리고 지금은 뭐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어쩌다 바로 판정이 났죠. 그 장윤기의 아빠가 검사였다면 그래도 그런 판정이 났을까요? 나중에 검찰 구형도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고, 구형이 생각처럼 안 나왔네? 그럼 뉴스에 한번 나오겠죠. 왜 구형 그거밖에 안 했냐 어찌고 저찌고. 그럼 뭐 또 공명정대하게 다시 검토해가지고 뭐 재판부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어쩐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어쨌든 경찰은 잘못했다, 발각됐다, 바로 옷을 벗길 수 있어요, 경찰은. 그리고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검찰에는 없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를 해야 된다고,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몇십 년간을 우리 진영에서 그렇게 떠들어 왔던 거예요. 이 보완할 방법을 찾기로 하면 찾지 못할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근데 완전한 법은 없어요, 어떤 것도.
과도기에서의 시행착오에 반드시 겪어요. 안 겪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하다못해 도로교통법도 혼란을 일으키잖아요. 정착되기 전까지. 이번에 이제 그 당원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년 동안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의 공무원들이 일할 공간, 여건 이런 준비를 했냐? 안 했다. 법무부는 그 공소청의 검사들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보관을 만들고 있느냐? 안 했다. 형사소송법이 처리가 안 돼서 안 했다가 아니라, 자, 지금 형사소송법이 처리될 거로 예정을 하고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준비된 모습이 없다는 거죠. 전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할 생각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나요? 민주당 법사위원들하고 시민단체하고 또 이 진보정당들 이렇게 힘을 합해서 만들어 놓은 법안이 있잖아요. 그게 통과가 될지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